자, 거꾸로 교실 1학년 과학 수업을 듣는 정명고 학생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은하의 종류와 형태들을 살펴보고 우리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은하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고 또 각 은하의 특징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의 특징을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은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은하라고 이야기하면 영어로는 갤럭시라고 하는데요.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집단을 말하고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표현됩니다. 즉, 이 우주는 수많은 은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 세상의 가장 기본 단위는 사람 한 명이지요.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건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을 별에다 비유를 하고 사람을 은하에 비유하게 되면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주를 관찰하던 초기에는 관측 장비가 정밀하지 않아서 은하를 성운으로 인식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허블 법칙 이후에 외부 은하에 대한 연구와 장비의 발전에 의해서 은하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했고 현재까지 관측되고 있는 은하는 수십만 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측된 은하들을 허블을 통해 분류하는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요.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블의 분류 기준은 은하의 모양에 따라 분류한 건데 크게 타원 은하, 자, 타원 은하 여기서 엘립티컬 갤럭시라고 합니다. 타원 은하, 그리고 나선 은하, 스파이럴 갤럭시라고 하죠. 나선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일레귤러 갤럭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의 은하는 이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타원 은하고 얘가 나선 은하죠.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선 은하는요, 정상 나선 은하, 지금 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정상 나선 은하와 가운데 이렇게 막대 모양의 핵을 가지고 있고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나선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나선 은하는 중심에 타원 은하 같은 팽대부가 있고요. 그 주위로 성간 물질과 함께 많은 별들이 나선 모양으로 팔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팽대부의 모양이 공 모양이라면 정상 나선 은하고요. 막대 모양이면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규칙 은하라는 것은 타원 은하나 나선 은하처럼 특별한 모양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형태의 은하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분류 그림을 보면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은하들을 선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는 순서대로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은하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은하의 모양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교과서의 그림이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다만 은하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선을 그은 것뿐이지 결코 진화되는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 모양으로 있다가 점점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변해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모양이 변해간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실제로 이렇게 은하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현재 인간의 역사상에서는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그냥 이런 모양을 따라서 구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공 모양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면
타원은하, 그리고 중심핵이 있고 거기서 나선팔이 뻗어져 나와 있으면 나선은하인데, 중심핵의 모양이 타원은하의 형태면 정상나선은하, 그 다음에 긴 막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막대나선은하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규칙 은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은하들의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은하 생성 당시에 그 은하의 초기 질량, 그리고 각 운동량, 그리고 주변에 다른 은하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은하의 존재 여부, 그 다음 은하 내부에 거대한 성단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별성, 무리, 단자라는 한자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은하 내부에서 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크게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은하들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 주로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주로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 별이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비교적 높고 푸른색의 빛을 가지고 있는 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원은하 같은 경우에 타원은하는 성간물질이 비교적 적고요. 주로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고 붉은색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별과 늙은 별이 함께 많이 공존되어 있는데, 주로 중심에 있는 팽대부 쪽에 늙은 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나선팔 쪽에 성간물질과 함께 젊은 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나선은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단에 대해서 이제 나눠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산계성단은 주로 어떤 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젊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나선은하의 나선팔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산계성단입니다. 그 다음 구상성단은 공 모양으로 별들이 뭉쳐져 모여 있다라는 것인데요. 주로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팽대부나 헤일로 부분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헤일로는 뭔지 이따 우리 은하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것이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인데, 자, 어떤 게 산계성단이겠습니까? 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산계성단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구상성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성단들은 은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뜻 사진으로 보게 되면 우리 눈에 이제 보기 좋게 사진들이 확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뭐 이 별 하나하나를 가지고 은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일단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 은하라는 것은 별들의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그 별들이 모여 있는 그 특징이 넓게 퍼져 있으면 산계성단, 그리고 공처럼 한 곳으로 모여 있으면 구상성단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은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은하의 형태는 변합니다. 우리 은하는요, 나선 은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심에는 막대 모양의 팽대부가 있어요. 이렇게 막대 모양의 팽대부가 있고, 그 주위로 얇고 둥근 원반과 원반을 공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헤일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 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 그림은 옆에서 본 건데, 지금 이 팽대부와 원반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영역을 넓게 공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영역을 헤일로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헤일로 영역에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요 집단들이 대부분 무슨 성단이다? 네, 구상성단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의 그 지름을 보게 되면 우리 은하 전체의 지름을 보게 되면 약 10만 광년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팽대부의 긴 지름, 요 팽대부의 긴 지름은 약 6,000광년 정도, 6,000광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부분의 나이가 많은 별들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고요. 헤일로의 지름은, 이 헤일로 전체의 지름은 약 12만 광년 정도 됩니다. 12만 광년. 12만 광년 정도의 크기가 되고, 여기에는 늙은 별과 구상성단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 핵에서 약 얼마 정도? 예, 약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은 별이지만요. 별과 별 사이에는 가스와 먼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성간 물질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에서도 보게 되면 구름처럼 나선팔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이사이에 성간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스로는 원자, 이온, 전자,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먼지 입자는 얼음 알갱이와 규산염 등의 작은 고체 물질들입니다. 이 성간 물질의 99%는 가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지 입자는 1%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성간 물질들이 일부 지역에 구름처럼 모인 것을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간운 또는 줄여서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성운들의 종류를 좀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암흑성운은 성간 물질이 양이 많아서요. 성운의 배경에 있는 별빛을 차단해서 어두워 보이고 온도가 낮은 저온의 성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간 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성운이 암흑성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반사성운은 새롭게 별이 탄생하는 부근에 있는 작은 입자들이 별빛을 산란시켜서 밝게 빛나는 성운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발광성운은 성운 근처에 있는 고온의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한 그런 성간 물질들이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그런 성운을 발광성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간 물질들은 우리 은하에서는 그 양이 10% 정도로 적은 양이지만 이곳에서 주로 별이 탄생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별이 소멸될 때 성간 물질로 돌아가고 새로운 원소들을 생성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성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은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사진이 넓은 그 지평선 위로 나타나고 있는 은하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지금 여기 보면 주로 검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간 물질들입니다. 암흑성운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이 가운데 보면 굉장히 밝은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이 우리 은하의 팽대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길게 뻗어져 나와 있는 별의 집단들, 요게 이제 우리 은하의 나선팔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이 이 나선팔의 일부 중에 중심으로부터 약 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 있다라고 현재 관측 결과 알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이 이런 은하들이 모여 있는 집단들, 은하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형태들을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은하군들이 또 대규모로 모여 있는 무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은하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은하군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 그것을 이제 은하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은하단이 또 많이 모여 있는 은하단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국부은하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부은하군. 자,
국부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지점. 우주에서 중요한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우리 태양을 가지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얘기하고 그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군을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국부 은하군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단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국부 은하단이라고 부르고 이 국부 은하단을 포함하고 있는 초은하단을 국부 초은하단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단 이외에도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초은하단 이외에도 다른 초은하단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우주의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우주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나사에서 측정한 여러 천문 자료를 가지고 만든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우리 은하의 일부분인데 가운데 밝은 점이 보일 겁니다. 여기 가운데 밝은 점, 이게 바로 태양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사실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죠. 그래서 조금 그림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런 우리 은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은하의 집단이 있죠. 요걸 이제 은하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은하군과 이쪽에도 보면 작은 은하군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이 은하군들이 모여지는 이 큰 집단들, 이 큰 집단들은 이제 은하단의 개념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점점 보게 되면 주변에 여러 은하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은하들이 또 다른 은하단들이 함께 모여지면서 큰 은하들의 집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은하단이 형성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왼쪽에서 또 다른 은하단들이 지금 모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은하단들이 모여지고 또 다른 은하단들이 모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모이는 거대한 집단을 이루게 되지요. 이런 것을 이제 초은하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초은하단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도 어떤 초은하단의 집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주변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수십에서 수백 개의 은하군들이 마치 비눗방울처럼 서로 붙어서 거품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밀집되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은하들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그 우주의 모습이 아주 멀리까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관측되고 있는 걸 통해서 이런 거대한 은하의 집단, 아니 우주의 집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은하의 종류와 그리고 우리 은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